혹시 좀비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농담 같지만 세상엔 정말 별난 학문들이 많습니다. 영국엔 해리포터 시리즈를 연구하는 해리포터 학도 있고요. 또 깃발만 파고드는 학문, 언어로 범인을 잡는 법언어학도 실제 존재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의 변화, 학문 간의 융합 등으로 새로운 학문 분야는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활발하게 연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유독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전쟁을 막고 갈등을 해결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유지하는 법을 연구하는 학문, 바로 평화학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잘 살기 위해서는 배우는 것의 연속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말을 배우고 엄마에게 하루 종일 이건 뭐야? 이건 왜 그래? 라고 질문하면서 또 배우죠. 더 넓은 세상을 만나는 학교. 잠시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은 학창시절 어떤 분야를 깊게 배우셨나요? 꼭 전공은 아니라 하더라도 살면서 이건 정말 잘 배웠다 라고 느끼며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이나 기술이 있으신지요? 혹시 평화학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사람들은 흔히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평화란 단순히 총성이 멈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학은 인류가 직면한 여러 문제, 전쟁과 폭력,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 억압과 차별에 의해 구조화된 상황을 개선해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정립된 학문 분야인데요. 두 차례 참혹한 세계대전을 겪고 또 핵무기의 위험이 도사리던 냉전 시대를 거치며 사람들은 평화를 소망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평화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며 또 실제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평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다니 흥미롭지 않은가요? 1970년대에 이르러 국제평화연구협회에 본격적인 평화교육 연구가 이루어졌고 1976년에는 미국 76개 대학에서 평화학 과정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이런 평화학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평화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노르웨이의 사회학자 요한 갈퉁입니다. 요한 갈퉁은 평화 연구의 선구자로 평화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이론적 토대를 세우고 또 그것을 깊게 발전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여러 업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평화를 바라보는 관점인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라는 개념입니다. 소극적 평화란 전쟁이나 테러, 폭력 같은 그런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평화를 위해 중요한 첫걸음이긴 하지만 갈퉁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폭력만이 아니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차별이나 혐오 같은 그 사회의 구조와 문화가 전부 사라진 것을 적극적인 평화라고 불렀죠. 예를 들어볼까요? 뉴스를 보면 종종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같은 집에 산다거나 아니면 회사의 구성원으로부터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는 소식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도록 영향을 주는 사회의 법과 제도 등도 폭력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로 말미암아 일부 회사에서는 부당한 조건에도 마음대로 이직할 수 없고 어떤 차별적인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어렵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일부 사람들은 아니 외국에 돈 벌러 왔으면 고생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좀 다르게 대우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문제 해결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직접적인 폭력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갈등을 조장하는 법이나 제도 같은 구조적 폭력이 있기 때문이고 이런 구조적 폭력이 변하지 않는 것은 문화적 폭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올린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소가수다. 여기서 젊은 세대의 애순의 밥상을 떠올려 봅시다. 한 집 아래 살면서도 남편과 시아버지와는 그 겸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 어쩌면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원래 다 그런 거야 라는 말에 갇혀 평생 감내해야 했을지 모르는 그런 슬픈 모습이었죠. 따뜻한 밥 한 상의 나눔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그 시절 경직된 가부장 문화 역시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여온 견고한 폭력의 틀이 아닐까요? 문화적 폭력이 일상에 뿌리 내릴 때 구조적 폭력은 정당화되고 결국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화학자 갈퉁이 제시하는 이 적극적 평화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쟁과 테러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넘어섭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야기하는 빈곤, 차별, 억압 같은 보이지 않는 폭력은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 이 모든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의 신념, 이념, 관행 등의 문화적인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평화학의 관점을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곳 한반도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동안 많은 국가가 안보 중심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믿었죠. 한반도의 평화 역시 오랜 기간 군사력과 무기에 기댄 이 안보라는 이름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물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지만 평화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안보 중심주의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평화를 이루는 길일까요? 우리 민족 갈등에서 나타났듯 공포동원의 정치는 폭력 행사의 정당성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이러한 방식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더 큰 긴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안보 중심주의의 평화는 성경의 한 구절도 떠오르게 합니다. 일어나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탈출기에 그려진 금으로 숫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에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안보 중심주의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결국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즉 적극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안보 중심적 사고를 벗어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평화학은 나와 우리의 노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평화학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다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와 세계를 이제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한 생각의 틀과 실천의 도구를 잘 갖추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실천의 시작은 가장 먼저 우리 주변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죠. 내 삶의 터전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군가를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이 구조적인 폭력,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인 폭력이 없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죠. 학교에서의 따돌림, 직장에서의 괴롭힘, 어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무조건 1등이 돼야 된다는 그 과도한 경쟁 문화, 이제 우리의 일상 속 평화를 방해하는 요소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정, 학교, 직장,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갈등을 대화로 풀고 서로 이해하려 노력하며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실천이 평화를 향한 가장 확실하고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평화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싹 배송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